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 컨텐츠 내용 진짜 레전드급입니다. 레전드급. 제가 감히 단언해가지고 오늘의 영상, 박무혁TV에서 그동안 다루었던 영상들 중에서 손에 꼽으라고 하면은 5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영상이 1등 영상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의미 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애널리스트, 이 모든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어떻게 붙여내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부여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그 의미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이야기 나오면 엄청난 쾌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에 다루었던 영상들 중에서 내용으로는 오늘 영상이 굉장히 탑급이다 하는 그 내용을 감히 형님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세계 무대에서 치고받는 QJ 모터와 CF 모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 최후의 승자는 뭐 결국은 안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저기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내연 기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저는 두 회사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막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당연히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재미난 논제를 던져놓고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이 논제 하나만으로도 정말이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술술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라이벌 중국 오토바이의 용호상바. 그동안에 우리는 중국 오토바이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이 중국 오토바이, 저도 불과 5년 전에 이 중국 오토바이의 앞으로의 그 사는 미래를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무지랭이였을 때는 저도, 여러분들 아니지,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도 그냥 무지랭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멍청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급변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상상을 했지만, 그 상상 이상으로 매년 엄청난 속도로 이게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속화가 되고 있느냐, 제가 그 5년 전에 무지랭일 때 그 방송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헛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산업 전문 분석가 분께서 방송 틀어놓고, 앞으로는 중국 오토바이가 세계 시장의 패권을 질지도 모른다 라는 방송 가져가길래, 무슨 소리냐, 일본 오토바이 언박싱 해보고 중국 오토바이 언박싱 해보면은 그 품질 자체가 다른데 당시 오토바이나 제대로 타봤어, 이런 한심한 소리를 했던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박무혁이를 끄집어내서라도 해야 될 말은,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년 전에 그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오토바이, 중국 오토바이 브랜드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눈으로 보여진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니까 무슨 개소리세요를 했었거든요. 아유 부끄러워라. 하지만 5년 전에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저는 남들 그냥 욕하고 에이 뭔 놈의 중국산 할 때,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 한번 파고 들어보자 해가지고 약간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가, 아예 이거는 이제 파고 들어야 된다. 왜? 진짜 몇 년 뒤에는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5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앞으로 중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갖다가 씹어먹는 단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숙제들을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숙제를 풀면은 진짜 중국 오토바이의 이미지도 부식을 시키고, 오히려 야 이거 중국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했던 그 대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떡밥을 흘렸었습니다. 무엇이냐? 중국산 오토바이 대차게 비판해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건 아니지만 1년도 더 전이었죠. 조회수는 4,700개 밖에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다음 빌드업을 위해 가지고
요걸 했었습니다. 자, 중국산 오토바이 대차게 비판해 보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이 중국 오토바이에 대한 이 심리적인 저지선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오토바이가 증명을 한 게 없었다 라는 그 핵심 내용 가지고 방송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 국제 무대에서 중국산에 입지하면서 뭐 비판한다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빌드업이지롱. 자, 여기 모토GP의 그 일본에산의 혼다 소이치로 선생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유럽에 딱 쳐들어가가지고 모토GP 우승한 거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유럽의 라이더들이 유럽 오토바이는 비싸게 하고 잘 안 나가는데 일본 오토바이는 나와가지고 우승을 해버렸다. 그때부터 일본의 입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대일본 오토바이의 세상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유럽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절멸해가지고 사라져가는 가운데 일본이 우뚝 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오토바이도 제대로 된 아이덴티티를 지금 갖추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토바이만 풀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1년 더 전부터 그 중국 오토바이 메이저 제조사들이 이렇게 레이싱 대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떡밥을 갖다가 풀어놨던 겁니다. 중국 오토바이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판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그 증명의 무대에서 진짜 증명을 하는 순간 중국 오토바이의 시장 패권 장악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분들 많이 아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 오토바이가 일본 그리고 유럽의 오토바이들을 갖다가 제끼면서 1등을 하는, 그리고 지금 모토GP의 모토2 클래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CF 모토와 QJ 모토가 진짜 용호상박으로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옛날에 혼다 야마하가 탄생했듯이 지금 중국에도 혼다 야마하가 탄생하고 있다. 요 내용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터사이클 산업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라이벌이 있었다. 혼다와 일제사사, 두카티아, 아프릴리아, BMW, KTM, 이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기술을 발전시켰고 더 빠르고 더 완성도 높은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왔다. 라이벌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요. 이러한 경쟁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 환경 규제 때문에 대형 오토바이들이 절멸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그 환경 기준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을 때 다시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에서 지금 옛날에 이러한 것들이 벌어졌던 그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QJ하고 CF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산 모터사이클 하면 어땠어요? 브랜드로 안 했지요. 그냥 일단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 하면 중국 했는데, 지금에 왔어야 이제 QJ하고 CF 뭐 이제 좀 장쇠가 만든 ZX 모토, 그리고 코브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들어와줘. 존테스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한국에도 이제 들어올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ZS 목도가 월드 SSP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규모와 글로벌 시장 영향력, 제품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사실상 두 곳으로 압축된다. QJ하고 CF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경쟁이 단순히 판매량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스에서도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 자, 오토바이 브랜드, 그 브랜드를 각인을 시키고 아이덴티티를 갖다 올리려면은 증명 무대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증명 무대에서 1, 2등을 지금 QJ하고 CF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오토바이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들이 뭐 원래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레이스 무대에서 지금 모토2 클래스에서 올라왔다. 자, 여기서 저희 하나 설명할게. 모토GP, 그러니까 슈퍼바이크 레이스에는 모토GP 월드 챔피언십하고 월드 SBK 월드 챔피언십이 있는데, 이 두 챔피언십에도 세부적으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토GP에는 모토2하고 모토3로 나고요. 이게 한 쿼터급, 이게 미들급, 이게 리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바이크가. 자, 모토GP는 튜닝이 되어 있는 레이스 머신, WSBK는 공도용 머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토2는 동일한 엔진과 동일한 세시를 사용하는 프로토타입 레이스다. 지금 오늘은 요 모토2 이야기할 거니까 모토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모토2는 그러니까 트라이언프 엔진 3기통 엔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모토2. 그러니까 여기 모토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세시도 차대 세시 그리고 엔진까지도 거의 뭐 비슷한 조건이고요. 아니 엔진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여기에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슈까지도 그 뭐 동일한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 선수들을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제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브랜드가 이 오토바이를 잘 만든다라는 그 뜻이 아닌 중요한 무대예요. 얼마나 이 선수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느냐, 스폰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놓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 선수들을 갖다가 잘 키우느냐가 중요한 무대가 바로 모토2 클래스예요. 그러한 모토2 클래스에서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있죠. 최근 세 경기가 말해주는 라이벌의 탄생. 그러니까 저기 체코 GP가 있었고 네덜란드 GP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독일 GP가 있었는데 그 세 무대 전부 다 1등을 QJ하고 CF가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중국 오토바이 하면은 다 터져야 되고 다 조선족이 타야 되고 뭐라더라 그 댓글에서 그 뭐 봤는데 그 뭐 돈 없어가지고 타는 거지 새끼들 그런 거야 되는데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 1등 2등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하고 있다고. 중국 브랜드만 진출을 하는 무대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 챔피언십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선수가 두 선수가 있는데 QJ 모터의 이반 오르톨라 선수하고 CF 모터의 다비드 알론소 선수입니다. 오르톨라 선수가 04년생이라 가지고 21살인가 22살이고요. 20대 초반들이죠. 앞으로 모토 GP 클래스까지 승격해가지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두 유망주,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두 스폰서, 중국 스폰서를 갖다 등에 업고 중국의 힘을 입고 지금 클래스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재미난 사실입니까? 분명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 중에서 이제 뒤로 가기나 스킵을 눌리실 분들이 있는데 그 레이싱 모토 GP도 제대로 모르는데 뭔 이제 레이싱 이야기 하고 있어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하지만 우리가 세계 무대 오토바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이 무대가 재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주목해서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토 GP고 뭐고서 몰라도 되는데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모토2 클래스가 중요한데 그 모토2 클래스에서 1등 2등 다투고 있는 기업이 QJ하고 CF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은 오르톨라 선수하고 알론소 선수 둘 다 신의 선수고요. 모토3 시절부터 경쟁을 해왔고요. 작년에 이제 모토2 클래스로 승격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QJ 모토 약간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가, 제가 SRK를 타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오르톨라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르톨라 선수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좀 이게 좀 해가지고 잘 좀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알론소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착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즌 중반쯤 되니까 갑자기 이 선수가 미쳐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더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포디움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GP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선수가 체코 GP에서 1등 하는 거 보고 내 감독을 먹었잖아. 꼭 보십시오. 꼭. 제가 이거 모토2 클래스 우승 기념해가지고 분석기를 갖다 올려놨는데 이 영상이거든요. 이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은 롱랩 페널티를 갖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포디움 3위로 올라가는 그 경기에서 그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 충돌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경기에서 이걸 갖다가 한번 일부러 좀 멀리 페널티를 수행을 해야 되는 롱랩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와서도 계속 알론소 선수를 갖다 압박을 하다가 막판 마지막 코너에서
마지막 코너에서 절마 전에 바로 그 틈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판 역전 추월 것까지 한 거야. 롱랩 페널티를 추월하면서도 앞에 알론소 선수 계속 압박해서 가다가 막판에 딱 뒤집는 역전극. 네,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모토GP 하면은 떠오르는 우리 형님들 나오잖아요. 로렌조 로시. 나 그렇게 봤어요. 저 경기를 보면서 진짜 손에 땀을 갖다 쥐게 나면서 와 진짜 모토2 클래스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이 두 선수들 진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진짜 재미지게 봐야겠다 하면서 저 분석기를 쓰면서도 깨달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모토2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언프 엔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양상차 성능으로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기 모토2에 나온 오토바이를 타고 공도를 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중국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 라이더가 서로 우승을 주고받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토3에서 모토2로 승격을 할 때 QJ 모터하고 CF 모터가 저 두 선수 영입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자라나는 떡잎을 보고 영입을 했다는 거야. 마치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떡잎 보고 정말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선수 영입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일단은 두 선수를 갖다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두 기업의 안목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가운데 오르톨라 선수 쫙 올라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맨날 저기 중국산 뭐 중국 브랜드 이 중국 하면서 욕하던데 이러한 상황이 연출돼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분석했던 그 영상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데 이거 100번 말로 떠드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거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토바이 산업이 어떤 구조로 재편될지 진짜 가늠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자강두천, QJ의 이바노 로틀러 선수와 CF의 알론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 거기서 뭐 가는 거는 좋아. 니들 뭐 모토2에서 우승을 했다며. 그럼 양산차는 어떻게 됐긴데. 자, 여기서 조금 갈립니다. 자, 여기 뭐 세계 무대에서 뭐 이렇게 용어 상박을 하고 있는 거 오케바리 알겠다 이거야. 여기다가 썸네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요렇게 해줘야 되지. 요렇게.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양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QJ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QJ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잘 모를 뿐이에요. 왜냐? 국내에서는 이제 CF 보트가 먼저 알려졌지요. 그 내용 잘 아시죠? KTM하고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오토바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지. 뭐 중국 오토바이 하면은 CF 모터가 하는 것도 있었지요. 실제로 중국 모터사이클 이미지를 갖다가 빠른 속도로 올려준 것이 CF 모터가 그동안 해왔던 거 오케이 인정. 근데 두 회사는 성장 방식이 달랐다. CF 모터는 좀 그 디자인 팀이 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공격적으로 이 디자인 딱 해가지고, 그리고 영상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 어그로를 잘 끌어. 어그로라기보다는 확실한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CF 모터가 디자인 이쁘게 하고 KTM하고 협업해가지고 퍼포먼스 내는 이렇게 머신들 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QJ는 그냥 준비를 딱 했다가 요이 땅 할 때 우악 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 125부터 1000cc까지 제 바이크 채널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유로 5 플러스 모델 대응 가능한 모델이 150까지가 있는 데가 QJ예요. 엔진 라인업을 보면은 단기통, 뭐 2기통, V2기통, 병렬 4기통, V4, V4기통, 그리고 뭐 스쿠터 CVT부터 해가지고 AMT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최근에 V4 AMT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시켜가지고 현재 중국 내수에서 판매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오늘이 보자. 날짜가 7월, 이제 곧 8월이죠. 곧 있으면 8월이니까 이 영상이 8월, 그래 8월 칩시다. 8월 현재까지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 4기통이 판매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중국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유로5 플러스 환경규제 맞춰가지고 4기통 그리고 V4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놈들을 갖다가 유럽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인업이 다 갖추실 때까지 딱 준비를 했다가 모든 라인업 다 갖추고 신공장 스마트 공장 딱 착공해가지고 이제 완성 딱 완료되는 그 기점 을 갖다가 딱 집어넣고 저때 이거를 갖다 다 풀 거야 해놓고 간 거지요. 그러니까 CF 모터가 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면서 이렇게 영상들로 앞서 나가면서 좋은 한 수를 두는 브랜드였다면 QJ 모터는 바둑판 전체를 갖다가 다 설계를 해놓고 다 설계된 판에 지금이니 하고 딱 들어갔던 신의 한 수를 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QJ 모터가 그 작년 이제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성장했다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갖다가 내고 있다가 준비를 했다가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4기통 모터사이클 상용화를 일찌감치 성공했다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좀 더 기술을 다듬고 10년 동안 폐관 수련을 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으로 10년 마일검, 10년 동안 한 자루의 칼을 갖다가 딱 갈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갖다가 10년 마일검을 해가지고 딱 착공하고 이제 개관식 올해 딱 개관식 들어가는 26년도 딱 그 맞춰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QJ는 단순히 중국 내수용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로5 플러스 기준에 맞는 글로벌 플랫폼을 준비해 왔다. 현재 중국 내수에는 다양한 4기통 모델이 존재하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글로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모토GP 세션 결과거든요. 이게 보자 독일 GP 결과인데 이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등이 오르툴라, 2등이 홀가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모토2 클래스도 스페인. 자, 모토 GP 클래스 한번 볼까요? 모토 GP에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마르케즈가 있지. 자, 1등부터 5등까지 있는데, 스페인. 이야, 저 스페인, 저 사람들, 저 DNA는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슈퍼 스포츠에서도 저 스페인이고, 이번에 월드컵 우승했지 않습니까? 참 스페인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 그러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고요. 그래, 스페인이 그러한 나라다. 이런 경주에 미쳐 있는 나라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요것이 보자. 여기는 영국 사이트인가? 잠깐만요. 네, 여기가 스페인 사이트입니다. 스페인 사이트에 보면은 SRK 911이 있고요. 800RR이 있죠. 자, 800RR. 자, 4기통. 벌써 이게 450 RS 다니네. 존나 부럽다. 진짜. 자, 쭉쭉쭉 가보면은, 2기통, 2기통 준 리터급 머신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 주목하실 부분, SRV 600V라고 하잖아요. 잠깐, 이게 A2 라이센스라고. 이거는 2기통인갑다. A2는 2기통이고, SRV 600V. 근데 그건 V2라고 해야 정상인데. 제가 왜 이 V를 갖다 강조하냐면은 V가 4기통이에요. 4기통인데 이게 A2를 갖다 만족한다고? 두 가지 버전이 있나? 자, V4 엔진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4실린더 4기통 맞네. V4입니다. V4가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마우라가 4개일걸? 자, 설마 앞뒤로 해놓고 에이 자식아, 마우라 4개인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V4가 돌아다니고 있다. 바로. 그리고 직렬 4기통 엔진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R차가 125R, 800RR. 니들은 왜 421R이 없냐? 421 할 바에야 그냥 800RR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냐? 별론데 그거는. 어쨌든 921RR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입니다. 영국. 이 빡센 시장 영국도 125R 들어가 있고, 엔트리부터 자 쭉 내려가 봅시다. 라인업 봐라. V4 여기는 V4라고 그냥 표현했네. V2가 있고 V4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면은 SRK 800 얘도 4기통, 이것도 4기통, 이것도 4기통. 야 뭐야, 이거는 홈페이지에 없는 놈인데. 야 이것도 맞출 수가 있구나. 요거는 아마 2기통일 거예요. 900은. 그리고 921. 자 보시죠. 거의 뭐 준 리터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921 RR까지. 자 4기통 올라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CF 모토 딱 들어가 보면은 이번에 그 작년에 발표한 모델이죠. 요 녀석이 315.82km/h를 찍었다면서 대문에 요거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국가인 스페인 들어갔을 때 스페인에 다기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제 1000mtx까지 이제 2기통 올라와 있는데, 다기통은 3기통인 675SRR이랑 3기통 675NK 여기까지, 4기통은 확실하게 라인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간 기준입니다. 지금 뭐 4기통 500SR 붐, 그리고 뭐 다른 녀석들도 있는데, 현재 다기통, 4기통 다 하고 4하고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채널들을 봐도 현재 675SR까지가 다기통은 최대로 뽑을 수 있는 녀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 또 뭐 듣보잡 브랜드 가져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하더라고. 아니 그 뒤에 그냥 간단하게 QJ 이해할 때 지리 자동차 사다라고 생각하면은 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지리 자동차 그 중국 어쩌고 저쩌고 와 미쳐버리겠다. 뭐 어쨌든 뭐 지금부터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만큼은 다 보여줬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검증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프리미엄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댓글들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 분위기가 한국보다 더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럽인들은 한국인보다 더욱더 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냥 보이는 게 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인보다 더욱더 냉철하게 수치로만 보는 사회가 저희 코쟁이들이라고. 그 코쟁이들이 뭐라고 봤냐? 우승했어? 오, 이 다음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지금 QJ 모토 그리고 CF 모토 출시되어 있는 거, 이 바이크 브랜드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불식되어 있다. 아니 오히려 QJ 모토가 그 정도였어 하면서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그 댓글 반응들, 자 여러분들 많이도 말고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체코에서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요 세 GP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각 1등들을 다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토2 클래스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바로 뭐 양승차 성능하고 이게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그 욕만 하던 그 두 브랜드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토2 클래스까지 올라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들급 오토바이에 중국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또 상상을 못하고 있는 클래스가 어디 있습니까? 월드 SBK 그리고 모토 GP 클래스, 여기까지 안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100%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토3에서 모토2 클래스로 승격을 하는데, 두 자강 두천을 갖다가 앞부터 영입을 한 QJ 모토하고 CF 모토의 빌드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선수들 갖다가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키웠어. 그럼 키워 가지고 남 줄 건가? 아니지요. 이 선수들 모토 GP 클래스까지 들어가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둬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 두 선수들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진짜 모토GP에다가 이 두 선수, 이 두 천재들이 진짜 중국 오토바이를 타고 모토GP에 출전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대문에 이 엄청난 퍼포먼스 머신을 타고 시속 315로 찍고, 물론 이 일본이 옛날에 했던 거긴 하지만 이 V4까지 지금 완성이 돼 있다. 그리고 QJ는 아예 유럽에다가 일단 크루저긴 하지만 V4 엔진 장착하고 유로 5 플러스 오케이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놈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준 리터급 4기통도 지금 유로 5 플러스 맞춰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달리고 있다. 이 다음은 어디겠냐고. 이 다음 종착지는
최고 클래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QJ 모토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건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V4 V4 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개발돼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걸 빵 터뜨릴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유로5 플러스 마찬가지고 공도형으로 먼저 내올 것인지 아니면은 레이스 무대에서 먼저 나올 것인지 그 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QJ 모토와 CF 모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빌드업을 맞춰가지고 저 돈 많이 드는 레이스에 이 두 선수 영입해가지고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한테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그 레이싱 팀들을 갖다가 다독여 왔던 거, 무영맨이 주장했던 중국 오토바이의 아이덴티티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무대가 정답이었다를 저보다 훨씬 더 머리 좋고 훨씬 더 엄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대기업들 머릿속에 없었을까? 당연히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빌드업들이 다들 그 계획 아니었다고요. 이러한 증명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무영맨이 주장해왔던 말들이 얼추 사실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자 저의 생활이 이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한테 진짜 저 20년은 오토바이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앞으로도 계속 꿈을 갖다가 꾸게 해주는 이 두 선수, 정말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고요. 저는 딱 오르툴라 선수 팬입니다. 이 선수들이 모토3에서 모토2로, 모토2에서 모토GP로, 그리고 월드 챔피언이 되는 것까지 상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은 이제 중국 대 일본의 시대를 넘어 중국 대 중국의 경쟁이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QJ 모터와 CF 모터라는 숙명의 라이벌이 서 있다. 진짜 너무 재미났다. 오늘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재밌었네요. 보람찹니다. 이미 이전에 약간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V4 엔진 개발 완료. 특히 QJ는 양산 V4 까지 이제 판매를 개시한 상황들을 갖다가 밀어봤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V4 엔진을 장착한 모토GP의 젊은 선수들의 든든한 두 스폰서가 되어가지고 미래 새로운 슈퍼바이크 레이싱을 주도하겠다는 대서사실을 저는 체코전 우승 때 한번 봤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 두 선수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과거에 로시를 보는 것 같은, 물론 좀 다르긴 다르지만 여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좋은 경쟁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이지 기대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형님들의 항상 열려있는 비판의식은 언제든지 저는 수용 가능하오니, 또 무혁이가 말한 것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제가 놓친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혁이었습니다.